했잖아요. 그죠? 프린트를 참고하시고. 자, 117. 프린트로 다 정리됐어요. 지금 특례세율, 중과세율, 표준세율. 오늘 프린트 몇 번째 나간 거예요? 여기가 핵심 정리 꼭 이렇게 해놓으면 지워버리네. 그 핵심 정리 지금 프린트 1, 2, 3인데 그 순서가 그죠? 없어져 버렸네. 좌우간 오늘 프린트예요. 그 대신 날짜가 적혀 있네요. 그죠? 날짜가 대신 적혀 있으니까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117 보라고요. 117쪽. 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방법 나왔네요. 117쪽 봤어요? 자, 1번만 별 하나 딱 붙이면 돼요. 자,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네. 자, 일반 재산이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했네. 부동산이네. 그럼 무슨 세율로 취득세를 냈을까요? 표준세율로. 토지 건축물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에 뭐가 됐다는 거요? 중과세 물건이 됐다고요. 그러면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징하는 거요. 추가징수. 왜 5년 이내? 왜 숫자가 5년이냐고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요. 그럼 중과세 기간도 5년 안에만 부과를 해요. 추징 사유가 있을 때는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걷어갈까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갈까요? 높은 세율로 추징하게 된다고요. 5년 이내라면. 그래서 1번, 2번은 과밀억제권이 됐네. 2배로 아까 중과세 한다 그랬죠? 그리고 3번은 별장이 됐네. 5년 이내에 사치가 됐네요. 추징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봐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100만원 납부했어요. 옛날에. 납부했다. 5년 이내에 2배, 4배짜리가 됐네요. 그럴 때는 추가 징수한다고요. 높은 세율로. 그럼 높은 세율로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이 나왔네. 그럼 추가 징수는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이중과세니까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해 줘야죠. 그럼 100만원 빼고 얼마를 추징한다? 400만원. 400만원을 추징하게 되는 거예요. 추징. 이미 납부한 거 빼고 항상. 그럼 이 추징은 400만원을 신고 납부해야죠. 책을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지금 가만히 들어요. 설명을. 제발 좀 부탁해요. 불안하게. 그냥 왔다 갔다 여기 거기 안 적혀 있어요. 지금. 구태여 찾으려고 나중에 어디에 붙어있는지 다 제가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그럼 신고 납부 기간이 며칠이에요? 법정 신고가 취득세 60일. 근데 이거는 60일을 안 쓰고 빨리 신고 납부해야 돼. 포인트가 30일이에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추징한다. 알아들었죠? 무슨 세율로? 높은 세율로. 추징할 때는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자, 넘어가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알았어요? 알아들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부가징수로 들어가자고요. 부가징수. 일단은 대표 예제 하나 풀어봐요. 이거. 이게 무슨 문제예요?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이 암기가 돼야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 한번 해봐요. 암기력 테스트. 표준세율 풀어보세요. 천천히. 이게 돼야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 상속인의 농지는 3이죠? 2를 더해야죠. 표준세율이니까. 맞네? 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니은은 공유, 합유, 총유죠? 0, 3, 2. 3 맞네. 2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이니까. 앞에가 취득이고 뒤에가 등기. 원시는 바로 뭘로 간다? 이파리. 그 다음 리을은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만 쓰는 거야? 증여. 상속외의 무상이 증여잖아요. 28 맞네요? 다 맞는 거. 이게 돼야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답이 5번.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표준세율 암기야 이거. 그죠? 자, 그 다음 부과징수로 들어가자고요. 지금부터는 읽어보면 납세지. 항상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예요? 소재지. 지자체 세금이니까 소재지예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누가 걷어줘요? 시군구가 위임을 받아서 걷어주죠.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특광도. 그리고 밑에 납세지 수없이 많아. 1번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물건 어디로 가? 소재지. 누가 주인이에요? 특광도. 항상 특광도세다. 자, 넘어가죠. 자, 2번 넘어가면 납세 절차가 나와 있네요. 납세 절차. 납세 절차 나와 있죠. 자,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1번 일반적인 거래네요. 두꺼운 거 며칠이에요? 60일.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칠판 봐요. 납부도 하면 끝나죠. 그러나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 가산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산세율이잖아요. 이렇게 세법을 배우다 보면 가끔 잘하는 것도 나와요. 가산세율. 꽉 잡았잖아 이거.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왔죠? 그럼 미납하면은 지금부터는 뭐가 붙어간다? 가, 산, 금, 연체이자.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절차예요. 1차적으로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 고지서로 걷어간다고요. 그럼 고지서 날라왔죠? 납기 내에 미납하면은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납기 후 금액을 내게 된다고요. 연체이자.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절차.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법만 배우는 게 아니고 6개 과목이네요. 그죠? 선생 얼굴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학원 출신들은 70~80%가 합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70~80% 합격하잖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반전이라고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다?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꾸준히 갑니다. 말없이 가면 붙는 거예요. 지금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나이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분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나이에 따라서 젊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더라도 이게 회전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20대도 뭐다 담배 팍팍 피우고 70대부터 이게 떨어져요. 다운되는 분이 있어요. 다 다르다. 그리고 노력 예하도 다르죠. 노력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결석해. 하루 딱 결석하면 그 밤에 있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날 강의를 들어. 내일로 절대 안 남겨요. 오늘 할 일을 오늘로 끝내야 돼. 내일로 미루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절차죠, 절차. 자, 단 상속을 받으면 날짜 계산을 언제 해요?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9개월.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말일부터 따진다고요. 6개월. 단 외국의 주소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나머지는 전부 60일이에요.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재산 분할 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60일. 자, 2번은 출제 안 된 거는 강의 안 해요. 기본 강의 3번 상속. 나왔네. 두꺼운 글씨 말일부터 6개월. 괄호 외국자가 들어갈 때는 몇 개월로 간다고요? 9개월. 9개월로 가는 거예요. 9개월로.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자,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신고납부 기한연에 등기를 합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60일, 6개월, 9개월은 돈 내는 기간이에요. 돈 내는 기간. 돈 알아들었나요? 돈 내는 기간. 그래서 등기를 쳐야 내 것이 되죠. 완벽하게. 그럼 60일 전에 대부분 등기를 먼저 치잖아요. 60일 안 기다려요. 그래서 60일 전에 등기를 친다. 그럴 때는 돈 내야죠. 언제까지? 60일 아니에요. 등기 등록 뭐다. 전까지 돈 내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 안 써요. 등기 등록 전까지 취득세란 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전까지. 그럼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전까지는 접수할 때까지 돈 내는 거야. 취득세를. 알아들었나요? 등기소 접수하러 갈 때까지. 자, 그 다음 2번 추가 신고 납부. 이거 나왔잖아. 금방 배운 거. 추징사유죠. 자, 1번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됐네.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일반과세 표준세율로 과세했죠. 일반과세 했어요. 100만원. 이게 뭘로 한 거야? 중과세. 중과세 물건이 됐을 때는 추징한다고 그랬어요. 추징 높은 세율로. 며칠? 30일. 그다음 30일 나와 있네. 60일 안 써요. 30일이에요. 30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공제할 때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해야죠. 이중과세니까 가산세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제외. 절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가산세 제외. 괄호. 시험은 포함이라고 나온다고요. 네 번째 줄.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왜 가산세는 제외예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그래야 가산세는 공제 안 해준다고요. 제외. 자, 여기 보세요. 옛날에 가산세가 붙어서 20만원 무신고하면 20만원 붙잖아요. 20%. 제 날짜에 신고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옛날에 얼마 냈어요?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취득세 얼마 냈어요? 가산세가 취득세잖아요.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나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 120. 그럼 공제할 때는 100만 원만 공제해요. 가산세는 공제 안 해준다고요. 공제하면 400만 원이 아니라 380으로 줄어들죠. 가산세는 공제 안 해줘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니까 120 빼면은 380만 원밖에 추징 못하죠.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비과세 감면받은 후 부과대상이 됐다. 그럼 여기 보세요. 세금을 비과세 받았어. 이게 역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되면 역시 며칠 이내에 거둬라? 30일. 똑같아요. 원래는 30일 다 추징대상이라고요. 그럼 1번, 2번은 옆에 적어요. 등록면허세와 동일. 등록면허세도 이 지문을 그대로 씁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똑같이 가요. 30일, 30일. and 가산세가 붙었다면 포함, 제외, 제외.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123쪽 예외가 나왔네. 오른쪽에 보통징수와 가산세죠.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가산세가 붙었으면 체납된 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서 무슨 징수?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예요? 납세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세액을 합쳐서 보통징수하는 거예요. 네 글자로. 신고 납부하면 틀린다고요. 항상 보통징수예요. 네 글자로.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다? 이거 가산세잖아요. 가산세 한 장짜리로 수십 번 봤어요. 일반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누네요. 나누잖아요. 그래서 1번 무신고는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요? 20. 2번 사기부정은 몇 프로 늘어나? 40. 2번 과소는 무신고의 절반이죠. 10. 2번 사기부정은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1번 사기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40. 그래서 사기부정한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율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3번은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밑에 시커먼 거 하루하루 만원당 얼마? 3원. 근데 한도가 있어요.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바로 위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는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한도가 있는 거야?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인지 납부불인지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가장 잘하는 거 이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봤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중가산세가 나오네요. 중자가 들어갔어요. 중자가. 중가산세는 언제 붙느냐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 매각. 그래서 바로 몇 프로 붙여버려요? 80%. 그래서 뒤에 지문은 가산세기 때문에 무슨 징수로 끝난다고요?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이 법은 80%면 세금 폭탄이죠?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얼마가 늘어나는가요? 80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이 법은 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법은 왜 만들었나요?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미등기 전매하지 말아라. 하다 걸리면 80%를 늘려버리겠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가불병이 등장하네요. 가불병이 이렇게 등장해요. 가불병. 그래서 미등기로 넘어가고 또 이에도 역시 병에게 미등기로 넘겼어요. 즉 중간 생략 등기죠. 갑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병으로. 이렇게 병으로. 그럼 미등기로 넘기고 미등기로 넘겼죠. 미등기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 그렇죠? 한 번 쓸 때마다 몇 프로씩부터 40%.
부정한 방법 두 번 썼네. 그래서 갑돌이는 세금이 8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가 이유가 있는 숫자예요. 두 번 썼잖아요. 80. 숫자가 기억 안 나면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예요. 왜 매 맞아?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는 뜻이요. 제외? 1번. 자, 1번 봐요.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거. 필요하지 않은 거는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요. 근데 과로 회원권은 제외. 이거는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외에서 제외니까. 회원권은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바로 80% 붙여버려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지목병. 이거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죠? 등기 돈 안 내는 거. 그러니까 등기 돈 안 내는 거니까 지목변경 등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뭔 뜻이에요? 미등기가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하는 거는 중과산세를 안 붙인다고요. 등기 안 하는 거는 등기 가능한 거를 미등기로 팔 때 붙이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 없는 거, 지목변경 등은 중과산세를 안 붙인다. 그러나 회원권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붙여버려요. 자, 그 다음 5번은 이제 뭐가 있나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있네요. 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60일이잖아. 그럼 기한 후, 법정 신고 기한 후 지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한 후도 신고를 받아준다. 왜 신고를 받아줘요? 세금을 깎아주려고 신고하라 이거지. 그럼 여기 주목.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어떨 때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만?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신고했다는 거죠?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이미 몇 프로 붙어 있어요? 몇 프로 붙어 있어? 20% 붙어 있잖아요. 무신고하면. 이렇게 20% 이미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황에서 뭐다? 기한 후 신고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 2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12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그 얘기예요.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무신고야 무신고. 그럴 때는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다? 두꺼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전까지.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신고할 때 가산세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포함.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 1번에 괄호 나왔잖아요. 왜 가산세를 포함할까요? 여기는 이 법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에요. 포함해서 깎아주고 여기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제외하고 이쪽은 포함하고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니까 포함해서 깎아준다고요. 그럼 아무 때 여기 보세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하면 뭐를 깎아줘? 신고야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하면 20%를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잖아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뭐만 깎아준다? 무신고. 알아들었나요? 무신고. 그래서 신고 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한다. 중요한 거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감면 안 돼요.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납부는 신고를 깎아준다. 뭔 뜻이에요? 5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지금 20% 이미 붙어 있죠? 이미 붙어 있잖아. 그럼 10%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20% 이미 붙어 있잖아요. 50% 깎아주니까 10%만 붙이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20%. 뭐를 포함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깎아주는 거요. 기한 후 신고. 자, 그 다음 6번. 6번. 이거는 법인장부 작성과 보존에 따른 가산세. 박스의 1번. 포인트 밑줄 그어요. 법인은. 절대 개인은 하면 틀려요. 법인은 뭐 해야 돼요?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죠?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라. 그 뜻이에요. 왜?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받잖아요. 안 했다. 이행을 안 했다. 두 번째, 몇 프로 세금을 늘린다? 10%. 100분의 10. 2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10. 그럼 법인 열받아요? 기분 좋아요? 열받잖아. 10% 세금 10% 늘어나니까 좀 따라오고 계세요? 됐네. 오늘따라 참 공부를 잘하려고 의지를 불태우고 왔네요. 아주 좋네요. 자, 그 다음 126페이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중개사 자격증은 126페이지. 자, 이번에는 뭐가 있나요?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얼마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50만원 이하. 50만원은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하면 틀려요.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가액 50만원 이하. 세액하면 틀려요. 그러면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분할 취득하죠? 분할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합쳐서 50만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여기 보세요.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네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잖아. 꼼수 부려. 꼼수 부려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꼼수의 또 1인자예요. 알아들었나요? 아니야, 꼼수 잘 부려요. 뭐 애들도 꼼수 부리고 어른도 꼼수 부리고. 최저임금이 올랐죠, 그죠? 근데 임금은 제자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된 그 중소기업이 많아요. 오르면 뭐 그냥 물가는 막 뛰었잖아. 안 오르는 게 좋아. 알아들었나요? 현실이 그래. 현실이. 우리 사람 회사잖아. 작년하고 월급 똑같아. 그 대신 1시간 일찍 끝나. 꼼수 부리잖아. 롯데에서. 꼼수 부려. 1시간 더 하면 8시간이 돼가지고 한 이제 몇십만 원 더 줘야 돼. 그러니까 7시간 해놓고 월급은 작년에 똑같이. 근데 뭘를 빙자해? 1시간 덜 일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퇴사를 합니다. 이왕 나온 거 1시간 더 일하면 어렵기 때문에 몇십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그래. 저는 우리 집 사람 앞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좋대요. 1시간 일찍 끝나니까. 거기 왜 가? 수다 떨러 가는 거야. 수다 떨러.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왕 나온 거 1시간 더 일해서 몇십만 원 더 줘야지. 그러나 또 기업 측에서 보면은 또 어렵잖아요. 그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50만 원짜리 부동산세 세금 없죠. 5월 달에 또 사 50만 원 계속 세금이 없죠? 없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 이내의 취득이라면 1년 이내의 취득이라면 이거 두 건이지. 두 건을 몇 건으로 봐? 한 건. 한 건으로 봐서 과세 100만 원 과세한다는 거요. 포인트는 1년.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 50만 원은 가액을 얘기하는 거야? 세액을 얘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래가액을 신고하니까. 그리고 미만이 아니라 이하. 이렇게. 그 다음 면세점. 얼굴에 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뭘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 오이로. 오이로 빡 두드리면 점 들어간대. 오이 하나로. 그래, 오이잖아. 이하. 하나 1년. 됐어. 잠깐 해본 거고. 오이라고요. 오이. 그런 거는 민감해. 좌우가. 아유, 50만 원 이하예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부가세. 오이라고 하지 말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50만 원 이하. 그런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리고 1년. 왜 1년이라 그랬어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있죠? 자,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 부가세. 취득세는 둘 다 붙어요.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퍼센트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5, 6월 심화 강의에 들어간다고요. 둘 다 붙는다고요. 둘 다. 몇 프로 붙느냐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비과세. 취득세 마지막 파트네요. 비과세.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과세, 비과세와 헷갈리면 안 돼요. 세금이 없는 거 비과세죠? 신고 신청이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비과세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요. 그럼 1번.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항상 비과세하죠? 자기들이 비과세. 그래서 다만, 요거는 알아야 돼. 다만, 두 번째 줄.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밑줄과 과세. 우리 걸 과세했잖아요.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비과세하면 같이 비과세. 과세하면 같이 과세. 상호주의에 따라.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밑줄 그어요. 귀속 또는 기부채납. 귀속 뭐가 나와? 기부채납. 주겠다 받겠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원칙은 취득세 내야죠. 무슨 조건으로? 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주는 거예요. 국가 등에 귀속되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만 차량은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차량을 사가지고 지자체로 신고하러 가죠. 10년 후에 기부할 테니까 취득세 비과세 줘요. 정신없죠? 욕먹어요. 부동산만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자, 근데 비과세죠? 근데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변경될 때는 과세. 그 다음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도 과세. 뭔 뜻이에요?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바뀌었죠? 다른 녀석에게 팔아먹어버려요. 또는 다른 녀석에게 증여해. 그럼 이 부동산은 과세해야죠? 그 다음 이 부동산을 기부하면서 뭐다?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거야. 즉 반대급부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 자,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시커먼 거 1번 2번 딱 해서 별 하나 붙여요. 1번 2번 1번 조건이 변경됐죠?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매각증이요. 팔아먹어버렸잖아. 1번은 과세한다라는 지문이에요. 매각증이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어.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과세로 전환됩니다.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줘야 돼요. 자, 넘어가고. 자, 128쪽. 이번에는 무슨 법? 신탁. 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예요. 과로.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합니다. 어떤 신탁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비과세. 자, 여기 한번 보죠. 갑, 을. 신탁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등기를 하죠.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 신탁법이에요. 그러면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을을 세 글자로 수탁자라 그래.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위탁자. 위탁자. 요렇게. 비과세. 신탁은 관리처분을 맡긴 거죠? 형식적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비과세. 그러다 거기에 1번, 2번, 3번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2번 신탁이 종료로 끝나서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이전하죠.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1번, 2번, 3번이 뭐다? 전형적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나머지 신탁은 다 취득세 내야 돼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자, 근데 중요한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재산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신탁법에 따른 신탁도 과세하죠? 누구에게?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재산세. 누구? 수탁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재산세. 수탁자의 수탁자. 위탁자가 재산을 맡겨놓고 해외 등 장기 체류할 수 있죠? 세금 걷기 힘들기 때문에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예요. 분명히 재산세에서 배우는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지금 취득세가 비과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 법률에 의한 환매권. 환매권은 취득이 아니죠? 근데 법률에 의한 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다 법 나왔잖아요.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이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해서 뺏어갔지? 이거를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거를 환매권이잖아. 그러니까 법에 의한 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해요. 등기만 과세한다고요.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 법에 의한 게 비과세라고요. 개인 간의 환매는 아까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2% 빼고. 그래서 법인지 개인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임시건축물. 아까 설명했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라고요.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몇 프로? 2%.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단 1년을 초과 아니하더라도 과로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무조건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별장 등이 되면. 그래서 사치성은 뭐라고 나왔어? 제외.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사치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공동주택의 개수네요. 자, 칠판 봐요. 공동주택 뭐예요? 개수. 개수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건축법상 대수선, 하나는 시설물 설치하는 거.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괄호가 대수선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제외니까 대수선은 그럼 뭐를 비과세한다는 거야? 시설물. 이런 거 일종 이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노후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죠? 엘리베이터 시설물을 교체했을 때는 요건이 있어. 얼마 이하? 9억 이하. 중요한 거는 9억이에요. 6억 이하면 안 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10억짜리를 교환하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9억 이하. 6억에 속지 말자. 9억 이하는 비과세합니다. 이 9억 어떻게 외워요? 이거 나왔잖아. 공동주택에 무슨 구멍? 개구멍. 개구멍이잖아. 9억 외워요. 아, 개구멍. 개구멍. 공동주택의 개구멍이야, 개구멍. 유치하지만 9억 이하라고요. 6억 이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6번은 뭐다? 상속개시 이전. 이전. 죽기 전.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서 그럼 사용할 수 없잖아. 어쩌고 저쩌고 사용할 수 없는 뭐 차량 비과세.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밑에 대표 예제. 자, 1번 임시건축물이죠. 1년을 초과하는 과세 아니하느니 비과세죠. 초과하면 2% 과세하잖아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 기부채납 비과세, 뭐만? 부동산만. 환매권 행사 법률이니까 비과세. 5번 우리나라가 취득시 비과세했죠.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외국 것도 똑같이 비과세. 답이 몇 번이라고? 1번. 그럼 밑에 뭐가 나왔어요? 핵심 체크 OX가 나왔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해보셔야 돼요. 주말 이런데. 여기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꼭 나중에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오늘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등록면허세로 가네요. 등록면허세 144쪽. 144쪽 펴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몇 문제예요? 한 문제.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무슨 세금을 내? 무슨 세금을 내냐고요?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죠?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돈을 먼저 내고 두 가지 합쳐서 그 다음 두 번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됐어요. 알고 있죠. 그저 표현을 잘못하죠.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결국 내 거요, 내 거. 내 거. 그래서 민법 잘하세요. 그죠? 학개론이야 뭐 60점 맞게 해주겠죠. 학개론 교수님이 누구예요 여기? 이름은 잘 외워.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봐. 아주 머리 영리하네. 이름이라도 외워. 다 머리 이름을 외우고 있잖아. 벌써 특이하잖아. 그죠? 아주 됐어요. 벌써 이름을 외워. 자, 근데 이거 봐요.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해는 내고 등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미등기 부동산 2010년까지 취득세 2% 내고 등기는 안 하죠? 2010년까지. 그러나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내고 이거 안 냈잖아. 그럼 이거 안 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 그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는 거야. 또 헤매기 시작하는구나. 자, 원시 취득이야. 보존 등기죠? 2%. 등기는 몇 프로예요? 0.8.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내는 거야? 2.8. 이렇게 내잖아요. 합쳐서. 근데 10년까지 이해는 내고 이해는 안 냈잖아요. 그럼 또 취득세를 내면 2.8을 또 내는 거야. 그럼 0.8은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이 아닌 거. 소유권 이외. 이외죠? 이외는 역시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게 기본이죠? 여기에다가 뭐도 들어온다?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도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받죠?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2010년까지는 어떻게 세금을 걷었어요? 상속받으면 취득세만 2%. 2%는 내 가산세가 붙으니까 등기는 안 해. 그게 민법 187조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187조 나와 있죠? 그런 게 있으나 갑자기 그러니까 미등기로 남겨둬. 미등기로 계속 남겨뒀다가 팔아먹을 때 할 수 있죠? 그럼 팔아먹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또 취득세를 내면 2%가 중복됩니다. 합쳐졌다고 옛날보다 더 걷으면 안 돼요. 똑같이 걷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